개방 268 대한민국 안에 공산당의 숫자은 북한 개방 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 백성이 더 이상 굶어 죽지 않는 방법은 중국처럼 개방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안에 공산당의 숫자가 얼마인가에 대하여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정통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통계적으로 0%라고 실질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25% 정도의 진보 성향의 시민들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틀 안에서 복지를 늘리자는 사회민주주의 유럽형 복지국가 노선을 지지할 뿐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98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던 민족해방 계열이 활동했으나 1990년대 소련 동구권 몰락과 북한의 고난의 행군 대기근을 보며 대부분 전향하거나 와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3대 세습의 왕조국가 개인을 우상화하는 북한 정부를 지지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마르크스-레닌주의나 북한의 대남 공작 전술 중에는 통일 전선 전술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본래 목적인 체제 전복을 숨기고 대중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복지, 평화, 인권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워 세력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1986년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선언하고 이후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북한 추종이나 공산주의는 대중적 거부감이 크고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들은 반회세, 민족해방, 평등, 노동자 권리 같은 세련된 사회주의 민주화 용어의 옷을 입었습니다. 1990년대 북한의 대기근과 소련 몰락을 보며 대다수의 과거 운동권은 사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고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권으로 입성하였고 공산주의 이념을 버리지 못한 주체 사상파들도 함께 정치권이 들어와 입성하여 서로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 중에서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거나 주체 사상을 따르는 세력의 공식적인 비율은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통계적 최소 수치인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핵심 세력은 여전히 과거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는 이들이 노동계, 교육계, 일부 방첩 당국에 척발되는 지하 조직 형태로 잔존해 있습니다. 이들은 중동 왕정도 세습하는데 왜 북한만 갖고 그러냐는 식의 논리를 물타기를 하면서 인터넷이나 진보 커뮤니티에 유포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1%도 안 되는 극소수인데도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많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SNS, 댓글창 등에서 일반 대중보다 수백 배 더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글을 생산합니다. 숫자는 적지만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사회를 뒤흔들기에 충분히 거대한 숫자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생을 직업적인 혁명가들입니다. 생업을 팽개치고 오직 이념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는 상근 활동가들입니다. 반미 시위, 반정부 시위, 노동계, 집회 등 이슈가 생길 때마다 버스를 타고 전국을 이동하며 똑같은 얼굴로 참석합니다. 대중의 눈에는 매번 다른 수만 명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도로 훈련된 소수의 전문 시위꾼들이 무대를 옮겨 다니며 착시 효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념의 연대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인간적인 선후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적발된 드루킹 사건이나 매크로 조작 사례처럼 단 100명의 조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아이디 수천 개를 돌리며 포털 뉴스 댓글을 도배하고 SNS 채널을 운영하면 마치 수십만 명의 민심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가짜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력은 단합이 잘 되어 있어 이제는 법원, 검찰, 국회, 정부, 군, 언론 등 국가 핵심 기관들 중에서 지도층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앞에 줄서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신분이나 직업이 위태롭고 오히려 출세를 위하여 이 조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성 세력들은 조직 내에서 매우 거칠고 조직적으로 반대파를 공격합니다. 친일파다, 적폐다라며 낙인을 찍고 매장하기 때문에 애국심을 가진 평범한 다수는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하게 됩니다. 이 침묵이 커지면 결국 소수의 목소리가 기관 전체의 공식 입장처럼 굳어집니다.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여야 대립 구도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판하는 합리적인 안보 목소리마저도 상대 진영을 돕는 행위라며 자기 진영 내부에서 억압당합니다. 이 때문에 이념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 정당이나 진영의 승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묻어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좌파는 결집하여 언어투쟁으로 일관된 목소리로 자기 진영의 잘못된 것을 무시하고 번명하고 물타기하여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평화통일이라는 용어 전술이 있습니다.
북한 개방만이 남북한이 살 길이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함께 기도하고자 할 때 가장 반대 세력하는 세력이 주사파고 종북 좌파들입니다. 1980년대 당시 이들을 지배했던 핵심 논리가 바로 북한이 흘려보낸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이라는 용어 전술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작 북한 백성들이 겪는 노예 같은 인권 유린과 영적 굶주림에는 눈을 감으면서 북한 정권과의 무조건적인 평화 유지만을 외치는 기형적인 태도가 바로 이 프레임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북한 정권은 이제 남북한이 통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두 국가론을 헌법에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동적인 주사파 세대들이 나이로 보아 퇴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에서도 북한의 개방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북한 개방을 위한 기도가 종북주의자들의 이념적인 평화 통일에 깨는 것이 큰 무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북유럽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한 개방을 위한 진보 진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